자, 오늘은 도면 크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도면 크기, 그 다음에 축척 계산하고, 그리고 레이어 설정하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도면의 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종이가 있죠. A4라든지 A3라든지 B5라든지 B4라든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종이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그죠? 근데 종이가 A 계열의 종이가 있고 B 계열의 종이가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하는 용처가 조금 다르겠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용 도면은 어느 쪽일까요? A 계열일까요? 아니면 B 계열일까요? 좀 아리까리해요. 그죠? 설계를 할 때는 A 계열의 종이를 사용합니다. B 계열의 종이를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방구 가서 전지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전지가 B0입니다. A0가 아니고 B0예요. 전지가. 설계용지는 A 계열로 쓰고 A0가 가장 크고 A1이고 A2, A3, A4 여기까지 갑니다. 이해되셨죠? A0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반씩 내려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A0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A0면 이 종이를 이렇게 절반 접습니다. 절반 접으면 이쪽이 더 길어지죠.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 이게 A1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종이를 딱 절반 접으면 돼요. 이 종이를 절반 접으면 됩니다. A0하고 A1은 A0를 절반 접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1 두 개를 붙이면 A0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A2도 마찬가지입니다. A1을 절반 접으면 A2가 되는 거고 A2를 절반 접으면 A3가 되고 A3를 절반 접으면 A4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설계자는 적어도 종이 크기는 외우셔야 돼요. 종이 크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요. 이렇게요.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세로로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안 그려요. 이렇게 가로로 그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종이 사이즈가 가로가 1189에 841mm. 이게 A0의 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1은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얘를 절반 접었습니다. 절반 접었어요. 여기가 길어지죠. 여기가 어디죠? 세로죠. 세로가 어떻게 됐나요? 가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841에 그 다음에 이 세로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절반 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189를 2분의 1 합니다. 594. 다시 볼까요? 뒤에 있는 저 594가 앞으로 갑니다. 594에 420. 자, 다시 420에 297. 그 다음에 297에 210.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고 앞에 있는 건 2분의 1에서 뒤로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종이 사이즈는 금방 암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5개니까 최소 A0 1개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841에 1189 이렇게요. 전화번호죠. 네, 이렇게 전화번호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남자애들만 70명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네들이 좋아하는, 니네들이 짝사랑하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야 외워. 그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참 특이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장에 다니고 이제 학원에 강사도 하는데 저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배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배워온 사람들도 다 그렇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최초에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외우세요. 841-1189. 쓸 때는 1189-841m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B계열의 종이는 뭘까요? A계열은 알았어요. B계열의 종이는 뭘까요? 그래서 적어도 차이는 알고 있어야죠. 그죠? A계열은 설계용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KS에 아예 딱 찍혀 있어요. A계열을 쓰세요라고. B계열은 뭘까요? B계열은 인쇄, 출판할 때 쓰는 종입니다. 인쇄용, 출판용 종이에요. 뭐 4절지, 이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B계열입니다. 똑같이 절반씩 접어나가는 것들이에요. 전지가 B제로, 그 다음에 1절지라고 그러나, 2절지가 B2, 4절지가 B4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B계열은 인쇄용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문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B제로입니다. 이 B계열로 인쇄 출판한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고 전단지나 브로셔 이런 거 전부 다 B계열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쇄용 인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B계열의 크기는 외울 필요 없고 A계열의 크기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종이가 어느 걸까요? 설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물론 다 쓰기는 해요. 다 쓰는데 그냥 통칭해서 제일 많이 쓰는 종이 어떤 걸까요? 요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A3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얘를 썼어요. A2를 썼습니다. 과거에는 A2를 많이 썼어요. 과거 이제 손으로 제도를 하고 그럴 때는 A2를 썼는데 요즘은 A3를 씁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플로터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프린터, 플로터 들어보셨나요? 프린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플로터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죠. 자, 이렇게 보시죠. 프린터는 용지 사이즈, 최대 용지 사이즈가 얼마죠? 우리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A3죠. 그럼 옛날에는 A3 이상 되는 도면을 어디서 출력했을까요? 바로 플로터에서 출력했습니다. 이 플로터가 A0부터 출력되는 프린터를 플로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옛날에는 저 플로터를 썼어요. 프린터도 되게 비쌌고 플로터도 비쌌어요. 옛날에는. 근데 도면이 A0, A1, A2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종이가 크단 말이죠. 프린터로는 출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설계 사무실에 저 플로터가 다 있었어요. 플로터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플로터로 출력했는데 한 95년도 정도? 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잉크젯 프린터가 엄청 싸졌어요. 95년도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A4 칼라 잉크젯 30만 원 정도면 샀어요. 흑백 20만 원이면 샀어요. 그 당시에. A3 그때가
38만 원이니까 거의 한 40만 원 정도 됐었어요. 흑백이. 많이 싸진 거죠. 기준이 없군요. 자, 이해되시죠? 지금 어느 정도 할까요? A3 잉크젯 프린터. 얼마나 할까요? 한 도매가에 사면은 한 15만 원? 한 18만 원 정도면 살걸요? 엄청 많이 싸졌어요. 저희 집에 칼라 레이저 A4 되는 거 있거든요. 그거 13만 원 주고 샀어요. 도매가로. 엄청 싸진 거죠. 근데 문제는 저 플로터예요. 제가 예전에는 플로터 썼다고. 지금도 플로터 써요. 저 플로터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플로터 좋은 거. 그냥 별 기능 없는 거 말고 이것저것 좋은 기능 있는 거. 그냥 좋은 기능 있는 거. 여기 제네시스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 비싸요. 좀 싼 거 사겠다. 아유, 나 저건 도저히 안 돼. 조금 싼 거 사야지. 모르기는 해도 소나타급 하나는 여기 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나타 풀옵션 있죠? 깡통 말고 풀옵션으로 여기 하나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비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플로터는 많이 비싸요. 제가 10년 된 중고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예전에. 그 당시에도 5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10년 된 중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 사무실을 하는데 여기다 플로터 놓고 쓰실 수 있겠어요? 못 써요. 너무 비싸요, 플로터가. 그렇다고 해서 플로터가 도면 그려내는, 도면 출력하는 속도가 빠를까요? 요즘 물론 빠르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죠. 요즘은 프린터 대신에 누구를 쓰냐면 복합기를 많이 써요. 복합기요. 복사기 있죠? 복사기에 랜카드 꽂아서 요즘 많이 쓰죠? 거기에 복사기가 A4하고 A3 출력되죠? 복사기에다가 A3 도면 딱 출력하잖아요. 그럼 쥐 그러고 나와요. A3 한 장 금방 나와요. A3 뽑아내는데 한 1초, 2초면 끝나요. 근데 플로터로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력하는 기계 자체는 점점 단가가 싸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플로터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싼 거 쓰지 뭘 비싼 거 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A3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 A3 써요. 옛날에는 시험 볼 때, 그 기능사 시험 볼 때 A2에다가 설계를 했어요. A2로 설계했습니다. 근데 요즘 A3로 설계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A2, A3 정도는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반드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도면 크기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축적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척도. 축척이라고 안 하고 원래는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척도 안에 배척, 현척, 축척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 축척 계산에 라고 하죠. 축척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배척, 현척, 축척 이렇게 맞나? 축척? 네. 자,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써요. 종이 대 실물. 종이 대 실물입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종이 대 실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거예요. 5m에 5m짜리
매장을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A3는 요만해요. A3는 요만해요. 근데 5m에 5m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죠. 그러니까 일정한 비례를 맞추어서 작게 그려야 돼요. 그죠? 네,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일정한 비례로 작게 그리거나 혹은 크게 그리거나. 예를 들어서 안경 많이 쓰잖아요. 안경에 보면 안경 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정말 요만해요. 코딱지만 해요. 안 보여요. 이거 1대1로 그리면 되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일정한 비례로 크게 그려요. 또 지금 얘기한 대로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비례로 작게 그려요.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용지에 맞춰서 크게 혹은 작게 비율을 조절하는 것. 이게 척도인데 사용하는 방법은 종이 대 실물 이렇게 씁니다. 종이의 1mm가 실물의 5mm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물의 5mm가 종이의 1mm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배척 같은 경우가 종이에 크게 그린 것, 크게 표현한 것, 실물을 종이에 더 크게 표현한 겁니다. 현척은 도면이라고 하죠. 도면과 실물의 크기가 같은 것. 축척은 도면에 작게 표현한. 이해되셨나요? 네, 실물을 종이에 크게 표현하면 배척. 실물과 도면의 크기가 똑같으면 현척. 그 다음에 실물이 도면에 작게 그려지면 축척.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대 1. 얘는 1대 1. 얘는 1대 50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도면의 2mm가 실물의 1mm구나. 실물의 50mm가 도면의 1mm로 표현되어졌구나. 이렇게 이것만 보고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종이 대 실물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합니다. 가면 이제 현장 실측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설계를 할 거예요. 매장 설계를 할 겁니다. 길이가 5m에 5m입니다. 자, 5m에 5m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5천에 5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기본 단위가 센티미터나 미터가 아닙니다. 밀리미터가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밀리미터를 미터로, 미터를 밀리미터로 빨리빨리 환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자, 1미터는 1000ml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000ml는 1m예요. 어떻게 빨리 환산하냐면 뒤에 공 3개 있죠. 1000단위 자릿수. 1000단위 자릿수 뒤에 3개 딱 지우면 바로 미터로 환산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아주 간단해요. 저 1000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어주는 이유가 밀리미터를 미터로 빨리 환산하라고 찍어주는 겁니다. 저걸 안 찍어 놓으면 보기 어렵겠죠. 자, 현장에 가서 현장에 5000ml에 5000ml입니다. A3에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될까요? 척도가 얼마일까요? 축척이 얼마일까요? 이게 이제 설계자, 아니 여러분들한테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될까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다 그랬어요. 축척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대학 가면 배울 거야.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대학 가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실무 나가면 배울 거야. 현장 나갔더니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넨 학교 다닐 때 뭐 배웠니? 다 모르는 거죠. 그냥 뭐라 그러냐면 도면 많이 그리면 감이 생길 거야.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팠어요. 열심히 막 공부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계를 하기 전에, 도면을 그리기 전에 얘부터 먼저, 축척부터 먼저 계산해 놓고 그리세요. 제일 미련한 게 축척을 나중에 계산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해요. 축척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종이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도면에 가면 글씨의 크기라든지 선 모양의 크기라든지 치수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축척이 있어야 계산을 하죠. 축척이 없으면 계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부터? 축척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축척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실물에 곱하기 2배를 합니다. 그리고 종이로 나눠주세요. 이해되셨나요? 공식 간단하죠? 이거 경험치예요. 경험치입니다. 제 선배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제 선배도 그 위에 선배한테 배운 거고 그분도 그 위에 선배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금 편하던데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잘 나오던데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경험치에 대한 공식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축척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근사치 축척이 나옵니다. 근사치가 나와요. 근사치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수치죠? 네, 가장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정확한 축척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보시죠.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계산합니다.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자, 계산기 띄워놓고 아이고,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5,000에 2배 나누기 420. 23.8 나오네요. 가로는 23 나왔습니다. 세로 보도록 하죠. 297 곱하기 2배 나누기 아이고 다시 5,000 곱하기 2배 나누기 297 33.6 나왔네요. 가로 세로가 비율이 다르죠? 왜냐면 종이의 비율하고 현장의 비율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굴 기준으로 삼아요? 큰 숫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작은 거 버려요. 얘는 버립니다. 얘는 버리고 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작은 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작은 걸 기준으로 삼아 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로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럼 세로가 도면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로를 기준 삼아서 가로를 안쪽으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큰 축척을 기준으로 삼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33.6이라는 축척을 우리가 쓰나요? 안 써요. 33.6이라는 축척 없습니다.
33이라는 축척은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근사치예요. 33이라는 축척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이 얼마냐면 30이라는 축척을 쓰고 40이라는 축척을 써요. 자, 어느 쪽으로 가면 되나요? 작은 쪽으로 갈까요? 큰 쪽으로 갈까요? 큰 쪽으로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이 도면은 1대 40도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축척에서 1단이 있죠. 1단위는 다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위는 없어요. 자, 제가 많이 사용하는 축척을 적어 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아직 적지 마세요. 여기에 루트 2가 있어요. 루트 2를 축척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쓰니까 빼버렸습니다. 루트 2라는 축척이 있어요. 시험 볼 때 종종 나와요. 루트 2는 있습니다. 축척으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이가 이 가로 대 세로의 비율,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루트 2대 1입니다. 비율이 1대 루트 2란 얘기예요. 비율이 1대 루트 2입니다. 그래서 루트 2라는 축척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징이 있죠. 1, 2, 3, 4, 5, 6만 써놨죠. 7, 8, 9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얘가 스케일자예요. 얘가 스케일자입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색 줄 있죠. 여기가 1, 2입니다. 맞나? 이쪽이 1대 1, 여기 1대 2, 1대 3, 1대 4, 1대 5, 1대 6 이렇게 돼요. 7, 8, 9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0하고 90을 써요.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쓰는 겁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80 써야 되겠는데요. 60에서 100으로 넘어가기까지 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80도면, 90도면을 종종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종 씁니다. 120, 150, 250. 1대 12는 없어요. 이렇게 종종 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축척 구간이 이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1대 80 같은 경우는 4의 배수죠. 암산할 수 있단 말이죠. 90 같은 경우는 3의 배수입니다. 암산할 수 있어요. 120은 6의 배수입니다. 150은 5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암산할 수 있어요. 암산할 수 있고 암산이 쉬운 것들은 사용해요. 이렇게 잘 쓰지는 않지만 사용은 합니다. 아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암기하기 쉽죠? 1, 2, 3, 4, 5, 6, 8, 9 그 다음에 12하고 15하고 25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금방 외워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자, 현장에 나갔더니 현장이
8,000에 6,000입니다. A3에다가 설계를 할 겁니다. 축척은 얼마일까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저는 1대 40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1대 40 나오나요? 자, 보시죠. 8,000에 2배하고 420으로 나누고 38이네요. 6,000에 2배하고 297로 나누고 40.4죠. 0.4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거죠. 한 1, 2 정도는 무시할 수 있어요. 41, 42, 이 정도는 그냥 40으로 가도 돼요. 4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0으로 가도 돼요. 근데 44나 45가 되면 50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물에 몇 배를 하라고 했나요? 2배를 하라 그랬죠. 여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백이에요.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는 여백, 표제란을 넣을 수 있는 여백, 이런 여백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죠. 저거 1.5 쓰면 안 되나요? 3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돼요. 1.5를 써도 되고 1.8을 써도 되고 뭐 2.5를 써도 되고 3으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저 2배라는 숫자가 암산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여백이 타이트해요. 도면이 꽉 맞게 나오는 아주 타이트한 여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배를 씁니다. 만약에 여백이 너무 많이 남으면 어떨까요? 도면이 안 보이는 거죠. 너무 작게 보여서. 이해되셨나요? 여백이 많다는 얘기는 도면이 작다는 얘기죠. 실물이 도면에 더 작게 표현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여요. 가급적이면 종이에, 그러니까 도면에 꽉 맞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딱 맞게 그리는 게. 그래서 축척 계산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죠. 제가 선을 불러올 겁니다. 센터.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라인. 1000mm. 지금 1000mm 짜리예요. 1000mm 짜리입니다. 과연 얘가 옳은 걸까요? 자, 다시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는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골뱅이 420,297. 요게 A3 도면입니다. 안쪽으로 10mm 옵셋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 10mm 옵셋,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제가 복제를 할 거고요. 스케일 40배를 스케일했습니다. 지금 8,000에 6,000이죠? 자, 렉탱글 8,000, 6,000. 자, 이만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이에 그릴 때는 종이가 크기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 작게 그려야 돼요. 그죠? 근데 캐드에다 그릴 때는 어떤가요? 종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영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면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물은 어떻게 그려요? 1대1로 그립니다. 실물을 1대1로 그리는 거예요. 종이에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스케일자를 이용해 가지고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CAD로 그릴 때는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무조건 실물은 1대1로 그립니다. 실물을 1대1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요소들 있죠. 외적인 요소를 다 키워버리는 겁니다. 축척만큼 다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의 크기가 2mm예요. 보통 한 문자의 크기가 1.8에서 3mm 사이를 써요. 문자의 크기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mm를 쓴단 말이에요. 2mm예요. 도면에 들어가는 글자의 크기가 2mm입니다. 그럼 CAD 안에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 2mm에다가 곱하기 축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80mm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종이에 2mm로 표현돼야 돼요. 이 종이에 2mm로 표현돼야 됩니다. 여기에 2mm. 2mm로 표현되는데 여기에는요. CAD 화면에 축척값만큼 다 곱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출력할 때 얘를 얼마만큼요? 축척만큼 줄여서 출력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종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그린단 말이에요. 실물을 작게 그리고 나머지 그 외적인 요소들을 그냥 1대1로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CAD는 종이의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1대1로 그려요? 실물을 1대1로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려야 될 대상체를 1대1로 그리는 겁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종이 크기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요. 얘를 얼마만큼 키워요? 축척만큼 키워요.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를 얼마만큼 키워요? 축척만큼 키워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결론은 이거예요. CAD에서 실물을 1대1로 그립니다. 1대1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축척만큼 확대합니다. 출력하게 되면 출력할 때 축척만큼 줄여서 출력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내가 거꾸로 종이에 2mm로 표현돼야 돼요. 근데 축척만큼이니까 축척이 40이죠.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돼요? 80이 되는 거죠. 80 나누기 40 하니까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AD에서 축척만큼 나머지를 다 키우는 겁니다. 거꾸로 다 키우고 그 다음에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종이에 맞춰서 줄여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게 CAD의 축척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종이에 2mm로 표현하고 싶은데 화면에 얼마만한 크기로 그리면 될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축척이 1대 100이에요. 축척이 1대 100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200mm짜리로 그리면 100분의 1로 줄이니까 자, 축척이 100이에요. 축척이 100입니다. 그러면 200이 되는 거죠. 종이 크기가. 글씨의 크기가 200mm가 되는 거죠. 왜요? 저는 결국은 10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할 거거든요. 10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하니까 200mm가 100분의 1로 줄면 2mm가 되는 거죠. 이게 출력할 때의 개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세요. 종이에
글씨의 크기 축척만큼 곱하는구나 라고 외워버리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중심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 중심선인가요? 아닌가요? 확대. 중심선 맞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중심선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출력하면 중심선으로 나올까요? 실선으로 나올까요? 실선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저 중심선의 크기가 1대1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A3 기준 1대1일 때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몇 배 키워놓은 거예요? 종이를 40배 키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인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LT 스케일, 선 모양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라고 해서 작게 줄여봤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여기다 LT 스케일을 적용하죠. LT 스케일 얼마를 키워주면 될까요? 1대 1일 때 원래 모양이 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도면이 1대 40이죠. 그러니까 얘가 몇 배 커져요? 선 모양이 몇 배 커지면 돼요? 40배 커지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원래 얘가 1대 1일 때 보였단 말이에요. 1대 1일 때로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은 1대 40 화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LT 스케일 값을 얼마로 주면 돼요? 40으로 주면 돼요. 계속했던 얘기죠. 2mm 글자가 축척일 때 여기에서는 40이니까 축척이 40이니까 80mm 글씨를 써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랑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얘는 조금 작게 써도 돼요. 이렇게. 조금 작게 써도 돼요. LT 스케일 값은 조금 작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조금 작게 써도 무방해요. 왜냐면 이거 뜯어보면은요. 여기 긴 선 있죠. 이 긴 선의 길이가 36mm인가 38mm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쓰는 건 대략 한 10에서 15mm 정도 써요. 이 긴 선이 실제로 10에서 15mm 정도 써요. 그러니까 이 LT 스케일은 축척의 2분의 1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 사이를 쓰면 무난하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요. 자, LT 스케일은 선 모양 축척이죠. 긴 선의 길이가 약 36에서 38mm 정도 돼요. 아니, 중심선.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긴 선의 길이가 10에서 1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LT 스케일은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면 무난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 정도가 무난해요. 자, 지금 1대 40이죠? 1대 40이니까 LT 스케일 값은 얼마로 나와요? 20 정도. 2분의 1로 줄인 거죠. 맞나요? 축척이 40이니까 LT 스케일 값은 20이면 적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도면층.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면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층이라는 건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을 층이라고 합니다. 그 빵 중에 페스츄리 있죠. 페스츄리가 어때? 이렇게 빵이 이렇게 그 밀가루가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페스츄리 이렇게 세로로 잘라놓고 보면 빵 층이 보이죠. 네, 그 층이 바로 여기 있는 층입니다. 도면들의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도면에 색깔이 있느냐? 아니요, 색깔이 없어요. 보통 도면은 흰색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작업할 때 배경이 검정색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배경색이 없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아크릴판 보이시나요? 이게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레이어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면이 이런 레이어에다가 여기다가 도면 그리고 그 뒤에다가 또 이런 거 하나 놓고 도면 그리고 이런 거 요 뒤에다 또 놓고 도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도면의 용도별로 층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심선층, 외형선층, 문자층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작업할 때도 편하고 특히 어디에 편하냐면 도면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관리하는 데 편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중심선과 외형선이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같은 도면에 그려져 있단 말이죠.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중심선층, 외형선층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선은 중심선끼리, 외형선은 외형선끼리, 해층은 해층끼리, 치수는 치수끼리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레이어. 자, 여러분들도 레이어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로 여기. 아이콘들이 몇 개 쭉 있죠.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이 있죠. 첫 번째가 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에요. 자, 두 번째 건너뛰고 세 번째가 레이어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딜리트 레이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커런트 레이어입니다. 작업하는 레이어로 바꿔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커런트 레이어입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레이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심선. 엔터.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외형선. 엔터. 자, 제가 일단 2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온, 프리즈, 락 이렇게 3개가 한 묶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칼라,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이렇게가 한 묶음이에요.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바로 여기 플롯 있죠? 이 플롯을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플롯부터 보도록 하죠.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생깁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금지 표시가 떠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출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겠습니다. 플롯이 출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값은 출력이겠죠. 이렇게 기본값은 출력입니다. 기본값은 이렇게 출력인데 저 프린터 그림을 누르면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종종 이걸 눌러놓고 선생님 이거 출력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도면에 윤곽선 출력이 안 돼요. 내지는 선생님 문자가 출력이 안 돼요. 그리고 쫓아가서 보면 여기가 다 이 플롯에 문제 있는 경우. 옛날에는 이제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그런 악의적인 장난? 아니, 악의가 없는 장난? 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도면을 그리면 가불관계가 생성이 되죠. 보통 도면 그리는 저희가 을이 됩니다. 발주처가 있는 거죠. 근데 발주처가 이 갑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괜찮은데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성질이 이만큼 나거든요. 이제 참고 참아서 이제 프로젝트 완성하고 도면 딱 줄 때 이 플롯을 다 꺼버리는 거죠. 이걸 다 이렇게 끄고서 보내는 거죠. 내지는 일부를 이렇게 꺼놓고 보내는 거죠. 캐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이건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좋다고 사무실에서 출력했는데 도면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하다. 분명히 도면 출력 잘 됐는데 왜 이상하지? 왜 안 되지? 화면에 보이는데 왜 안 되지? 연락이 와요. 출력이 안 돼요. 그래요? 우린 이상 없는데? 그죠? 화면상에 도면 이상 없으니까. 잘 좀 만져보세요. 장난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알고서 웃고 뭐 커피 먹고 뭐 밥 한 끼 먹고 이제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했고 뭐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나중에 출력을 할 거예요. 요 앞에 프린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을 가지고 직접 출력을 할 겁니다. 근데 도면이 전체가 다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꼭 한 건씩 나와요. 100% 플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컬러,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우리 지난 시간에 컬러하고 라인 타입 배웠죠? 네, 그게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속성창이 있었죠? 여기 바이 레이어 보이시나요? 바이 레이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쓰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종류를 쓰겠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 바이 레이어로 맞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기 이거 안 써요. 이제는 이거 안 써요. 그럼 누구 써요? 얘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 컬러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중심선이니까 빨간색. 외형선이니까 노란색. 일단 색깔만 지정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색상 지정해 보시죠. 다음 선을 그려보죠. 라인. 그냥 간단하게 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지닌 속성 중 레이어 속성을 바꿀 겁니다.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꿨더니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레이어를 바꿨더니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레이어만 바꿔보세요. 선택하고 레이어 여기 있습니다. 레이어 속성만 바꿔보세요. 레이어 속성만. 선택하고 레이어 속성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나는 선만 그렸을 뿐인데 레이어에 지정되어 있는 색상 때문에 선의 색상이 자동으로 바뀐단 말이죠.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제가 빨간색을 2개 그려놨죠. 자, 이게 라인 타입이에요. 라인 타입의 센터를 지정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선 종류도 그냥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 종류가 컬러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컨티뉴어스로 바꿨습니다. 그냥 일반 실선으로 바뀌었죠? 네. 나는 선을 그렸을 뿐인데 색상하고 선 종류가 그냥 바뀌더라. 이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에다가 직접적으로 색상을 주고 선의 모양을 주는 게 아니고 레이어에다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 속성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컬러와 라인 타입이 자동으로 싹 바뀌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레이어를 바꿉니다. 레이어를, 커런트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놨어요. 그러면 지금 그리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들어가요? 중심선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외형선 레이어로 바꿨습니다. 그럼 지금 그리는 모든 게 어디로 들어가요? 외형선으로 들어가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레이어를 바꾸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레이어를 미리 바꿔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레이어 속성을 안 바꿔도 되는 거죠. 마치 국적처럼.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네, 레이어를 미리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작업하면 해당 레이어로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서클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에는 하나의 옵션이 또 있죠. 라인 웨이트. 바로 선의 굵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중심선은 가는 선입니다. 0.1mm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선의 굵기를 지정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에는 0.09mm와 0.13mm가 있죠? 네, 중심선 같은 경우는 0.09mm를 세팅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가는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출력할 때 가는 선으로 나가요. 0.1mm로 출력이 돼버립니다. 화면상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화면상에서는 의미가 없고 어디서?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외형선이니까 0.3mm.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를 여기서 지정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 지정하는 데가 한 군데 또 있어요. 두 군데서 선의 굵기를 지정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요즘은 요 레이어에 여기서 선의 굵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선의 굵기도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on, freeze, lock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off, on, freeze, so, THAW, 그 다음에 lock, unlock. 이렇게 됩니다. 온오프 이해되시죠? 레이어를 껐다 켰다. 락, 언락. 락은 잠그다란 뜻이죠? 언락 그러면 잠금 해제란 뜻입니다. 레이어를 잠궜다 풀었다 합니다. 프리즈하고 소우가 조금 어려워요. 생소한 단어입니다. 근데 프리즈라는 단어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저 프리즈가요 엄청 유행했어요. 요즘도 보니까 3살, 4살 먹은 여자애들은 그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겨울왕국의 원 제목이 포리즌. 네, FR, OZ인가 그래요. 이 프리즈의 동사가 포리즌입니다. 얼리다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얼리다란 뜻이에요. 레이어를 얼려버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얼리는 거의 반대는 해동이란 뜻이죠. 네, 저 so라는 단어가 해동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이기, 작업. 이 두 가지로 따지면 돼요. 총 6가지 경우수가 나와요. 온오프, 자, 오프를 하면 앞에 있는 걸 기준 삼습니다. 레이어를 오프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작업은 돼요. 그리고 작업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오프란 얘기는 끄다란 얘기잖아요. 지금 이 강의장에 불을 끈다고 해서 우리가 못 돌아다니나요? 아니죠. 돌아다닐 수 있죠. 근데 작업이 돼요.
온오프의 개념이 그거예요. 그냥 전등을 끈 거예요. 그냥 불을 끈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돼요. 프리즈하면 작업이 안 돼요. 레이어가 얼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이 안 돼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레이어를 싹 빼버렸어요. 빼버린 겁니다. 잠그면, 락하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작업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온오프는 눈에 안 보여요. 오프되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작업이 돼요. 락은요. 눈엔 보여요. 근데 작업이 안 돼요. 프리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업도 안 돼요.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 쓰냐면 온오프를 안 써요. 온오프를 안 써요. 내가 눈에 안 보이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작업을 안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즈를 쓰는 거예요. 오프를 쓰는 게, 온오프를 쓰는 게 아니고. 자, 먼저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중심선을 선택하고 오프를 합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가 떠요. 더 커런트 레이어.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는 will be turn off. 아마 꺼질 겁니다. 어떤 걸 원하시나요? 자,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를 오프해 주세요. keep the current layer on. 현재 레이어를 on으로 유지해 주세요. 현재 레이어를 꺼주세요. 자, 현재 레이어 꺼졌습니다. 자, 라인. 작업되는 거 보이시나요? 서클. 작업되는 거 보이시나요?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자, 화면 켜보죠. 작업된 거 보이시나요? 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제가 명령어 써보도록 하죠. 자, 어떤 명령어냐면 이동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다 놨어요.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껐습니다. 이동하기 전부 다 다시 한번 켜볼까요? 옮겨간 거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빨간색이 오른쪽에 있죠. 레이어를 끄겠습니다. 오프. 이동하기 전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맞나요? 옮겨졌나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이 돼요. 온오프는 분명히 작업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프리즈입니다. 프리즈는 현재 레이어를 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 떠요. This layer cannot be frozen.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작업하는 레이어입니다. 프리즈하면 작업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예요. 그럼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작업하는 레이어는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될 수 없습니다. 온오프는 현재 레이어를 온오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프리즈는 작업하는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노란색을 프리즈 해보죠. 프리즈. 감춰진 거 보이시죠? 이동하기 전부 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봤습니다. 오른쪽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업도 안 되고, 그게 프리즈. 그러니까 프리즈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작업 안 하려고.
근데 눈에도 안 보였으면 좋으니까 프리즈를 쓰는 겁니다. 자, 락을 걸어 보도록 하죠. 자, 락. 노란색에다 락을 걸었습니다. 여기 노란색. 근데 보시면 커서 옆에 이렇게 자물쇠가 떠요. 커서 옆에 자물쇠가 뜹니다. 이거 잠겼습니다. 자, 라인, 트림. 트림이 안 들어가요. 옵셋. 옵셋이 안 돼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렇게 잠겼단 말이죠. 이게 안 돼요. 옵셋도 안 되고 작업도 안 돼요. 눈에는 보이지만 뭐가 안 돼요? 작업이 안 돼요. 그게 락의 개념입니다. 자, 온오프, 프리즈, 소, 락, 언락.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총 7가지 옵션을 두고 사용합니다.